TOF 카메라는 적외선 등의 빛을 쏘아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와 3차원 3D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고속 3D 이미지 생성 및 TOF 카메라 이렇게 해서 밝기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AR, VR, 생체 인증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3D 센서로 활용된다. 이 영상에서는 그다음에 TOF 카메라는 빛의 이동 시간을 기반으로 3D 이미지를 정밀하게 캡처하고 로봇 자율주행이나 AR 관련 응용병에서 일단은 적외선 등의 빛을 쏘아서 물체에 반사해 돌아온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고 3D 3차원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떤 네네 그렇고 작동 원리 광원에서 쏜 빛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온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구조감 카메라하고 이 적외선 방식의 카메라를 같이 합쳐주는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파 적외선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광원에서 쏜 빛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온 시간을 측정한다. 그래서 거리를 계산한다. 직접 간접, 직접 펄스를 측정하는 TOF와 반사된 빛의 위상체를 이용하는 ITOF 방식이 있다. 장점, 실시간 고속 3D 이미지 생성, 높은 정밀도, 어두운 곳의 작동, 배경과 객체 분리 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 방식은 이것을 물체를 이렇게 사물을 볼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대상을 그것을 전 세계를 수천 점분의 수백 점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 지도와 같이 연동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연동해서 프로그램에서 얘가 이해한다. 얘가 모든 것을 다 투과를 하지 않더라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이 정도 거리에서 이게 이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걔하고 연동을 해요. 연동을 해가지고 이 물체를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인식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로 세로 도로 좌표하시고 그 뒤편이 있고 뒤편이 있고 뒤편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계산해 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 물체를 가로 세로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 물체의 어떤 두께, 여기 사람이다 그러면 두께가 있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계산하고 뒷부분의 물건까지도 다 계산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뒷부분이 이 정도부터 이 정도 거리까지 있더라. 사람이 이 정도부터 이렇게 거리가 있더라.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세로 도로 좌표 숫자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단계 숫자 방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입체를 이걸로 파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바깥 환경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입체로 여기 사람 볼 때도 여기 깊이가 있고 가로 세로 좌표라는 두께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가로 세로 좌표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조사하고 그것을 데이터 좌표 숫자를 일련 번호를 넣고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외부 환경에서는 얘가 그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 이미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맵 지도가 좌표 숫자 방식 연동을 해서 같이 일치시켜서 그 지점을 일련 번호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 정확한 거리 계산이 가능하다.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쓰거나 거리 측정할 때도 이 기술을 레이저 측정이든 전파 측정이든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전파를 이 정도 전파를 쐈더니 적외선 전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정도 전파가 쐈더니 이 정도 전력으로 쐈더니 이 파형을 쐈더니 어느 정도 거리가 가더라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내갖고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저게 뭐 에이사 레이더 같은 서로 다른 파형의 어떤 뭐지 말할게요 저주파 이런 것들을 쏘거나 고주파하고 섞어줄 수도 있지만 저주파는 멀리 가니까 다른 방의 저주파를 묶어서 쏘는 가운데가 좀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고 쭉 묶어 쏘면 쭉 갔다가 서로가 인력작용 오지 않은 전투에 맞으면
고열 반응으로 해서 전파가 이제 이렇게 딱 합쳐지는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때 F35, F11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주파를 섞어도 되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었습니다.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는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이렇게 묶어서 융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력 작용만 해서 묶어서 가운데가 좀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놈이 들어가고 쭉 이렇게 가서 부딪히면 강하게 이것이 빛이 산란하듯이 융합하든지 이런 열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 카메라를 그걸 본다는 거죠. 예측도 할 수 있어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3D 이미지, 실시간 고속 3D 이미지를 적외선을 쏴가지고 그리게 개성하는데요. 높은 정밀도, 어두운 곳에도 작동, 배경과 객체 분리 영이 이렇게 스마트폰 및 기기, 얼굴 인식, 카메라 포커싱 보조, AR 애플리케이션, 자율주행 차량의 거리 측정 및 주변 환경 인식, 로봇의 동작 인식, 물류 창고의 물체 최적 측정, 공장 자동화. 그래서 TOF 카메라는 3D 심도 정보를 통해 정확한 입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카메라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개의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자른 좌표성 내비게이션 맵과 같이 연동을 하면 이 카메라가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과 연동, 그 소프트웨어와 같이 연동을 해서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회사가 전 세계 국제 표준을 쓸 수도 있고 각각 만든 표준을 군사 뭐 나라별로 군이 있으니까 각각 만든 표준을 각자 나라별로 군별로 기업별로 만들어서 연동해 쓰면 됩니다. 이 방식이 훨씬 더 일일이 이렇게 투과하는 것보다 이 방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빛을 투과하거나 적외선 이렇게 투과하더라도 이 방식과 연동해서 하면 보다 입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빛을 갖다가 투과하거나 적외선 투과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기술을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별로 곱하기 해갖고 계산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시면 뭐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뭐 사람이다 차량이다 그러면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이 물체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크기, 물체의 차량 그거를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계산이 이런 데이터 학습을 통한 거리 계산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동작 인지로 이렇게 해서 동작을 예측하거나 이쪽 움직일 거 몇 프로 저격 대상이다 그러면 저격 사람을 움직일 범위 이렇게 해서 저장한데 드론이다 움직일 범위 계산을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 다 쏴버린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이죠. 각도 움직이는 거리를 이렇게 60% 이쪽은 30% 이쪽은 70%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다 쏴버립니다. 대공방어망이나 모든 방사무기에서도 이 기술이 적용됩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